운동을 할 때 중량, 반복, 세트만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 속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동 속도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 이 운동을 빠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느리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 속도에 대한 3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운동 속도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른 순부터 가장 느린 순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빠른 운동 속도입니다. 폭발적이고 빠른 운동 속도는 여러분이 운동할 때 근비대나 스트렝스를 증가시키는 것에 가장 유리합니다. 스트렝스의 최고봉인 역도 선수들이나 레전드 보디빌더인 김준호 선수가 운동하는 것을 보면 최대한 빠르게 수축하고 멈추는 구간 없이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이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벤치프레스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밀 때는 최대한 빠르게 수축하고 상당 구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축하고 이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예를 들어 1초 정도 만에 버티는 구간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도 멈추지 않고 바로 탄성을 이용해서 다시 최대한 빠르게 수축하고 멈추지 않고 빠르게 이완하고, 이렇게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해서 운동 강도를 올려서 근비대나 스트렝스를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비교적 빠른 운동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너무 빠른 운동 속도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운동 속도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치프레스로 비교를 해보면 밀 때는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르게 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버티는 구간 없이 내릴 때 앞에서는 1초 만에 내렸다면 여기서는 2에서 3초 정도로 내리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보다는 근비대나 스트렝스 발달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초보자나 일반인 분들이 부상 없이 비교적 빠르게 운동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결국 초보자, 중급자를 넘어서 상급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빠른 운동 속도를 향해서 가는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천천히 느리게 동작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근비대나 스트렝스의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완벽한 동작 연습이 필요할 때나 인대나 건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주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재활에 유용한 운동 속도입니다. 골프나 테니스처럼 무거운 중량이 아님에도 급작스러운 데미지가 들어가는 운동은 인대나 건에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량임에도 천천히 동작하는 운동들은 인대나 건에 적당한 부하를 주어서 이것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정리하면 인대나 건은 천천히 하는 운동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팔꿈치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운동 전에 팔꿈치를 접었다 펴는 운동을 통해서 팔꿈치를 워밍업 해줄 수 있는데, 이때 막 빠르게 하게 되면 오히려 팔꿈치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해서 팔꿈치를 펴는 과정을 4에서 한 5초 정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천천히 폈다가 버티는 구간에서도 천천히 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대나 건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적당한 부하를 주게 되어서 더 튼튼하게 우리의 관절과 인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장 빠른 운동 속도, 두 번째 운동 속도, 천천히 느리게 하는 3번째 운동 속도, 이것들 중에 어느 운동 속도가 옳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근비대나 스트렝스를 최대치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동작 연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인대나 건을 강화하고 안정화 능력을 기르고자 함인지,
오늘 말씀드린 운동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훈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